빨리 밥을 먹어서 위가 팽만감을 느꼈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토를 했고 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식도가 찢어지고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식도에 구멍이 나요. 이 대동맥이랑 폐를 젖혀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들이 밖으로 퍼져나서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이 더러운 이게 생긴 거고요. 이게 다 음식물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식도 천공이 있을 때 수술을 골든타임을 보통 24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그래도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사실 3일째였기 때문에 그러고 되게 안에가 더러워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식도는 잘 아물었습니다. 식도는 잘 아물었고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은 우리 몸을 망치는 위험한 습관이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왜 폐렴이 있는 환자들이 밖에 흉막에 보면은 고름이 차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어제 사진 보면서 열심히 다 긁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으실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흡수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이물감이 생긴다든지 뭔가 불편하다고 생기는 건 대부분 증상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증상이 생기면 주저없이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가 염증이 퍼지면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습관을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6시. 양윤진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 일한 지 7년.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때문일까? 윤진 씨는 최근 자신의 몸 상태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다. 30대 초반 정도에 조금 더 찌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서 저도 무슨 좀 병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갑상선 검사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저도 정확한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활 습관이 그랬던 건지. 주로 일하는 중간에 끼니를 때운다는 윤진 씨. 식사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평소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걸까? 늦어도 15분 안에는 먹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먹게 되면 엄청 좀 빠르게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빨리 먹는 식습관은 각종 생활습관병, 성인병과도 관련이 있다. 요즘에는 식사 속도는 좀 어떠세요? 식사 속도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죠. 네. 얼마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일 중간에 먹다 보니까 맞죠. 예. 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 네. 또 얼마나 어느 정도 식사 속도를 유지를 하시는지 네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비만이 악화되면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 빨리 먹는 습관만 고쳐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내장 비만도 같이 동반한 복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습관에서 여쭤봤더니 좀 굉장히 빨리 드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분도 뭐 비만과 관련해서 현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좀 그런 위험성 갖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과 지방세포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억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 과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셨던 분들에서 이런 그 포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고 또 그에 반해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좀 촉진시키는 호르몬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런 포만감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식사에서 좀 더 늦게 식사를 좀 한다든지 더 적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 속도는 각종 생활습관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 사람들은
15분 이상 식사한 사람보다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당뇨 위험은 2배, 비만 위험은 3배나 높았다. 한국인은 어딜 가나 빨리 먹기로 유명하다. 왜 그런 걸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생활 문화를 가진 중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식에서는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식에서는 이제 카레 스프, 이제 커리를 이용한 약간 치킨 스톡 같은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메인으로. 그리고 이제 중식에서는 동파육이라고 해서 좀 기름진데 약간 청경채라든지 어떤 채소를 이용해서 드시는 그런 가정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상차림을 준비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이 기본 식단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중일 각 나라의 대학생을 초대해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세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숟가락 사용 빈도였다. 한국인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숟가락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은 숟가락을 음식을 덜어먹는 보조 도구로만 이용했다.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음식 드실 때 원래 잘 안 쓰세요? 네, 안 써요. 네. 미소汁,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것도 그냥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 들고 이렇게 마셔요. 원래는 그냥 국물 마실 때 숟가락 사용해요. 네, 대부분 젓가락 사용해요. 네. 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의 사용 빈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사용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수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한국인이 밥을 빨리 먹는 건 많은 양의 밥을 풀 수 있는 숟가락의 영향도 크다.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 뭐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면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것도 식사 속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또 그 의도적으로 20-30번 정도 꼭꼭 씹어 드신다면 식사 속도를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